뉴스 속 화제 인물을 직접 만나봅니다. 픽 인터뷰. 네, 픽 인터뷰입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데요. 현역 국회의원에게 이런 마음이 드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는데 유감스럽게도 이분에겐 상당히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참사 당일 현장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힘을 보태기 위해서인데요.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입니다. 네, 그러니까 토요일 밤에 이태원 현장에 가셨다고요? 예, 밤에 저도 언론을 통해서 현장에 CPR하는 동영상을 보면서 참으로 심폐소생술? 네. 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른 달려가서 의사로서 그리고 의료진으로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네. 전에 근무하던 병원에 재난의료지원팀에 그 파견 요청이 오는 그 찰나에 같이 팀원으로서 현장에 같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들어가신 거죠. 그러니까 의사니까 뭐 들어가실 수 있으셨을 거고요. 긴급 구조 재난안전팀으로 해서 네. 의료진 팀원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네. 들어가셨을 때 몇 시쯤 되셨나요? 도착한 시간은 새벽 1시 40분이었고요. 1시 40분. 당시 네. 그 시점이면 보통은 응급의료 대응의 순서가 네. 그런 CPR하는 긴급 환자 그리고 응급 중환자부터 이송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비응급 환자 마지막으로 사망자의 시신을 이송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갔던 새벽 1시 40분경에는 비응급 환자들이 한 40여 명이 그 의료진 천막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고요. 또 실제로 체육관에 모여있던 시신들을 장례식과 영안실에 이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현장 상황은 어땠었습니까? 아비규환이었죠. 아비규환. 예. 네. 아수라장이었고요. 실제로는 뭐 그런 구조 현장을 통제를 하긴 했다고 하는데 그 구조하는 현장들이 적나라하게 지나가는 모든 인파에 노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할로윈을 즐기는 인파들이 주변에는 흥건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현장에서는 여러 그 재난 의료팀이 왔는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었는지는 다시 한번 리뷰를 받아봐야 되는데 현장에서의 그런 총괄 그리고 통제 그리고 지시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잘 조정되면서 살릴 수 있는 환자를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는지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목격자들에 의하면 당시 심야예요. 그러니까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교통통제도 경찰이 하지 않고 오히려 소방이 했고 그래서 원활한 교통 통제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현장도 장악하지 못했다. 이를테면 의원님 당시 현장에서 경찰이 사용하는 집회 시위 현장에 사용하는 큰 방송차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움직이거나 뭐 그런 게 작동하고 있는 걸 보셨나요? 아니요. 그런 거는 보지는 못했고요. 네. 실제로 현장에서 그 소방과 경찰 그리고 응급의료를 대응하는 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원활하게 소통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의문이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방금 헤드라인 뉴스에서 우리가 들었던 게요. 윤희근 경찰청장이 사과하면서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고 시인했는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참사 직전에 다수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그런데도 경찰청장은 부실한 대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상 아무런 대응이 없었고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던 참사 아닌가 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데 당시 현장을 보셨던 의원님 판단은 어떠세요? 예, 실제로 오늘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그 이태원 참사 TF가 사고 현장을 찾았고요. 네. 해당 용산 소방청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비통한 이유는 우리가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는 것이죠. 오늘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정부는 처음에 신고 시점이 밤 10시 15분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녹취록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네. 저녁 6시 34분부터 실제로 밤 10시까지 11건의 112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네. 11건의 신고 내용을 보면 여기 압사당할 것 같다고요. 저녁 6시 34분의 그 내용입니다. 여기 압사당할 것 같아서 사람들이 엉켜서 진입로에서 인원 통제 등 조치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 참사가 일어나기 4시간 전에 이미 시민들이 압사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경찰에 구조 요청을 한 거네요. 예, 4시간 동안 11건 중에 5건이 압사라는 그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녹취록에서도 비명소리가 들렸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신고나 아니면 사건을 인지하고 대응한 시점이 너무 늦었다라는 것이고요. 현장에서 경찰청에 112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럼 소방청에는 얼마나 전달됐는지, 어느 시점에, 그리고 언제 출동했는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서 저희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12 신고는 이태원 파출소로 가는 게 아니라 서울지방경찰청 상황실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경찰력, 경력을 서울지방경찰청 차원에서 운용하는 건데 하여튼 4시간 동안 경찰은 움직이지 않았네요. 실제로 출동을 한 것으로 4건 정도는 되어 있는데요. 제대로 된 출동과 현장 파악과 통제가 됐는지는 의문이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소방에는 언제 이게 또 전달이 됐는지, 그리고 소방에는 처음 신고 시점은 언제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정보를 저희가 받고 있지 못해서 이런 부분부터 파악해 가면서 진정한, 우리는 경찰청장의 사과나 오세훈 시장의 사과가 아닌 대통령의 사과도 필요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책임 있는 사람들이 사과를 받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공무원은 특히 책임지는 자리 아닙니까?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참으로 마음이 아픈 게 우리 젊은 세대의 이런 청년들이 왜 그런 시간에 한순간에 목숨을 잃어야 됐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100% 예방 가능했다. 그리고 그 골목에 우리가 일방 통행으로의 통제만 있었더라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현장 방문을 한 저희의 또 결론이고요. 정말 마음이 쓰리고 아프고, 그 현장에서의 골목에 클럽이 있었거든요. 클럽 안에서도 사망자가 나왔고요. 클럽 안에서요? 예. 실제로 클럽 안은 안전하지 않았나요? 예, 새로운 사실인데 저희도 현장에서 설명을 들으면서 했는데, 그 좁은 골목에 클럽이 있었는데 그 클럽 안에도 사망자가 나왔고, 실제로 그 골목을 올라가고 나서 양쪽으로 길이 3거리이기 때문에 퍼지게 되는데요. 그 거리에서조차 사망자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겹겹이 쌓여 있었던 상황이었고, 처음 첫 줄에는 8명 정도의 겹치는 압사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맨 밑에 깔려있는 분들을 구조하기에는 사실 상황이 되게 어려웠다라고 소방청에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저희 청취자가 제보를 해주셨는데 최초 신고자가 지역의 식당 주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할로윈 축제를 즐기러 이태원에 사람들 오는 걸 하루 이틀 본 게 아닐 텐데도 신고를 했다면 아주 심각한 상황일 거고, 그런데도 통제가 안 되었다면 네, 하여튼 심각한 문제네요. 예, 정부의 최초 신고가 10시 15분이라고 하는데요. 그거조차도 지금은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었다는 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6시경부터 6시 30분경부터 신고 전화가 왔고,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건이 넘는 신고 전화, 경찰이 밝히는 것만 10건이 넘는데 그중에 5건 정도가 압사라는 단어를 쓸 정도이기 때문이라면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100% 예방 가능하다는 그 사실은 확인이 된 것이죠. 이제는. 그리고 현장에 있었던 많은 전문가들이 아니 그 좁은 골목에서 진짜 교통 통제만 됐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단시간에 질식사로 압박사로 사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게 이구동성 동일한 이야기였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사건을 단순히 애도로 마무리 짓는 게 아니라 사회적 참사로 규정을 하고 인재에 의한 사망이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도 명확히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뭐 벌써부터 정치적으로 이해가 갈리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태원에서 벌어진 사건을 사고로 볼 거냐 아니면 뭐 참사로 볼 거냐, 죽은 사람은 사망자냐 희생자냐, 이런 논란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지금은 애도의 시간이니까 뭐 진상규명 같은 건 나중에 하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주로 정부 쪽에서 여당 쪽에서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 견해는 어떠세요? 11월 5일까지 애도의 기간으로 하면서 정쟁하지 말자고 했는데 저희는 정쟁할 생각은 없습니다. 단순히 정말 이 상황에서 피해를 보고 희생을 당하고 부상을 당하고 사망을 했던 그분들이 왜 그런 피해를 받았어야 됐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진정한 그 희생자들을 위한 애도이고 추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극히 일부 시민이긴 합니다만 뭐 인터넷 댓글 수준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왜 뭐 남의 나라 명절 세로 이태원까지 갔냐? 뭐 놀러 가서 죽은 사람들 어쩌고저쩌고 이런 사실은 굉장히 문제 있는 반응인데 그런 반응을 보이는 시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어떻게 얘기를 해줄까요? 저희는 이 참사가 한 개인의 책임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고요.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어느 곳에 어느 길을 가던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존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경찰, 지자체가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아야 됩니다. 저희가 원통한 것은요. 이번 그 할로윈 축제 기간이 사고가 발생한 건 토요일이었는데요. 네. 그 전날인 금요일도 상당히 많은 인파가 몰렸고요. 그만큼 뭔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소방 그리고 지자체는 그 상황을 안이하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게 문제고요. 실제로 경찰청의 해명은 137명이나 경찰을 동원해서 전보다 더 많은 숫자의 경찰을 파견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분들은 사법경찰이었거든요. 네. 결국에는 일반 평복을 입고 현장에서 마약이나 아니면 범죄를 단속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지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안위를 위해서 어떻게 길을 통제하고 안내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의 사고에서 국가가 과연 있었느냐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에 너무 원망하고 정말 속상한 마음입니다. 마약 단속반은 뭐 명을 받은 것대로 마약을 단속하는 게 임무였기 때문에 아마 뭐 인파라든지 또 위험이라든지 이런 걸 잘 못 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경찰관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을 거고요. 정보 입은 경찰관들이 교통통제를 하면서 상황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전혀 국가 작용이 없었네요. 예, 오늘의 브리핑을 들으면서 소방청에서 얘기하기로는 이 행사, 이 축제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서 사실은 그 소방과 경찰의 그런 협의체가 이번에 구성이 안 됐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대비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보여주는 사실인 것이죠. 그 안이한 인식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 주체가 없었다. 주체가 없는 행사까지 정부에서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라고 말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당히 책임지지 않으려는 아주 면피성 발언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발언은 안 하는 일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가와 정말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뭐 주체자가 있어서 주체자의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길거리에 다니는 여러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그리고 10만 명 이상이 모이는 여러 인파들을 어떻게 우리가 안전하게 그 상황을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었다 그러면 그 발언은 저는 정부의 무능이고 정부가 더 이상의 뭐 국가 국민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의 그런 정부를 과연 신뢰할 수 있을지 상당한 의문이 듭니다. 안전에 대한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지만 실무 부서장은 행안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이잖아요. 이름에 안전이란 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할로윈 행사에 참여한 인파가 특별히 우려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다음 모순된 얘기도 했는데 경찰이 갈 사람이 없었다. 집회 시위 막고 있어서. 또 하나는 갔더라도 별로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의원님 생각은요? 상당히 충격적이죠. 그 말 자체가요? 예. 네. 어떻게 이런 상황들이 문제의식이 없이 그냥 안이하게 대응을 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충격적이고 사전에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모일 거라고 예측이 되면 그리고 실제로 많은 인파가 모여서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고 그렇다면은 이분들이 과연 안전할까 하고 모니터링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행안부 장관이고요. 경찰청이고 지자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을 더 동원한다고 해서 사안이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행안부 수장으로서의 제대로 된 문제 파악과 대안 마련할 수 없다라는 걸 스스로 고백하는 거라고 보고요. 계속해서 뭔가 유감 표명을 하기는 했으나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소가 되지 않았다고 보고요. 그런 사과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는 위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안부 장관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지금으로서는 애도의 기간이고 진상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모든 사고의 원인 분석이 끝난 다음에는 충분히 이 사건을 예방할 수 있었던 책임자들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고 진정성 있는 그런 결단을 내려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요. 네. 그 장관의 그런 경질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파면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여럿 나오더라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무능한 국무위원, 무능한 정부라면 오히려 먼저 손을 떼시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무튼 지금으로서는 사고 수습과 진상 규명이 우선이고 충격받은 많은 국민들과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집중을 하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진상 규명도 쉬워 보이진 않는 게요. 이를테면 뭐 서울경찰청이 잘못한 것을 드러내거나 밝혀야 될 텐데 수사 주체가 경찰 아닙니까? 경찰 안에 수사본부가 만들어졌고 근데 제대로 된 진상이 나올까요? 저희가 더 강력한 방안으로서에 대한까지도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당장 어떤 방안으로 강력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한데요. 네. 저희가 국회라는 것이 국민을 대변해서 이런 사회적 참사가 있을 때 무엇이 문제였고 무엇이 해결돼야 되는지에 대한 대안 제시까지 가야 되는 저희가 역할이기 때문에요. 국회 내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드러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저희 이태원 참사 TF에서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이를테면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포함되겠네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배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태원 현장에 다녀오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장은 그 사망자가 나왔던 부분들은 다 테이프로 접근이 차단되어 있는 폴리스 라인을 쳐놓고요. 네. 예, 그리고 그 좁은 골목 앞에 도로에는 사망자와 희생자를 애도하기 위한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녹사평역에서도 그런 추모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심리 지원과 의료 지원단이 상주해 있습니다. 지금 사건 현장에는 여전히 많은 언론들, 특히 해외 외신까지도 BBC를 포함한 외신들까지도 계속 취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궁금해하는 부분이 도대체 왜 이런 사고가 단시간에 이렇게 많은 희생자를 냈는지, 그리고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이 사건을 막을 수 있었는지, 이런 질문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것의 답을 저희가 찾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 세계적으로 알려진 이미지가 뭐 K컬처 얘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선진적인 이미지, 또 물건도 잘 만들고 문화활동으로도 배울 게 많고 뭐 그런 이미지를 많이 쌓아왔는데 이번에 그런 이미지는 아주 크게 실추되겠네요. 상당히 속상한 마음입니다.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의 K-의료 그리고 K-컬처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외국인 사망자들이 발생하면서 더더욱이 이런 외교적인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충분한 이 희생자들에 대한 그런 보상과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오늘 일본의 아사히 TV와 인터뷰를 했는데 일본 희생자가 2명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시각에서는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이분에 대한 저희가 충분한 그런 원인 분석과 그다음에 책임지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또 우리나라의 그런 위상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할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많은 분들이 원통하게 생각하시는 게 2014년 4월에 세월호 참사가 있었는데 몇 년 안 돼서 다시 이런 참사가 벌어졌다는 건데요. 뭐 하여튼 원통한 일이지만 재발 방지책을 이번에는 그야말로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이런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대응 방안과 매뉴얼은 더 공고해져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그런 여러 가지 행사나 아니면은 그런 사전 예방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어떤 경찰 그리고 어떤 소방이 역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거고요. 또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현장 출동 대응과 응급 조치에 대한 매뉴얼은 공고한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제대로 우리가 훈련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리뷰가 필요하고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 정말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는 거는 수많은 희생자들이 바닥에서 CPR을 받고 있는 그 영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주변에 누군가가 쓰러지거나 아플 때 내가 정말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심폐소생과 그런 응급처치에 대해서는 온 국민들이 다 같이 익힐 수 있는 또 계기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은 위로와 치유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그런 트라우마에 대한 극복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국가가 세심하게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매뉴얼이 있는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뭐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것도 문제여서요. 그것도 좀 국회 차원에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희 평화방송은 처음 출연이신데 우리 청취자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네. 예, 저도 평화방송 처음 왔는데요. 저도 가톨릭 의대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 네. 가톨릭 신자분들한테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감사한다는 마음이 들고요. 제가 또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과 소명을 위해서 또 이런 대형 참사나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위가 문제가 될 때는 충분히 국회의원으로서의 최선의 역할과 그런 소임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부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